안녕하십니까. 구호로가는 지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화작 수업 영상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화작 한 판 정리. 근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화작의 틀을 좀 잡아주는 거고, 이건 오로지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약간 이렇게 좀 틀을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에서 37에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38에서 42에서 요렇게 시험지 한 장 펼쳐서 요렇게 보통 되죠. 그 다음 43에서 45, 그래서 요렇게 하나.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조금 아예 딱 왁구를 좀 잡아놓고 우리가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퍼스 좀 눌러놓고 이렇게 딱 틀 좀 잡아놓고 진행을 하자고. 자, 첫 번째 35에서 37번은 여러분들 화법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 좀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때 화법은 여러분들 좀 적을게요. 일방향적 말하기입니다. 그럼 일방향적 말하기가 뭐냐? 화자가 청중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수업할 때 물론 내가 물어볼 때 가끔 대답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첫 장은 일방향적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과정상 보통 일방향적 말하기는 발표 내지는 강연,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라디오 방송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매체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라디오 방송보다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니네 아마 첫 장 보시면 거의 대부분 발표, 강연, 연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로 너희들이 많이 하는 게 발표다 보니까 얘 비중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첫 번째 장이 발표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지문이 있고, 보통 이제 여기에 35번 들어가고 여기에 36번 들어가고 여기에 37번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35, 36, 37이라고 하면 일방향적 말하기니까 당연히 누가 중요할 거야? 화자,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늘 35번은 말하기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적절이냐 적절하지 않냐로 좀 정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말하기 방식이야. 너희들 가끔 가로쳐놓고 뭐 질문하며 뭐 대답을 요구하며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37번이 어떻게 되냐면 청중에 대한, 즉 듣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보통 이렇죠. 이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내지는 청중이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내지는 이번 유평은 청중 어떤 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좀 구성이 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과정은 저 때는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원래 책이 말하기 듣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듣기 말하기로 바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대화에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훨씬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기와 듣기 이렇게 구성된다. 일단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발표해봤어요? 그럼 발표할 때 지금처럼 그냥 말하는 걸로만 때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6번에는 발표를 할 거야, 내지는 연설을 할 거야, 강연할 거야. 근데 그냥 말로만 때울 수 없으니까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전달할 거냐. 그래서 36번이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거의 90% 이상 고정값이거든요. 나 말하기 이렇게 할 거야, 발표 이렇게 할 거야, 내지는 강연 연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럴 때 이런 자료도 좀 활용해 줄 거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나오는 게 뭐 자료 1, 자료 2, 자료 3, 내지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문 읽을 때요, 사실 너희들 가로쳐놓고 뭐 그림 1, 자료 1 이런 말 나오면 걔는 그냥 돌아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해서 읽고요, 와리가리 칠 거거든요. 어차피 36번 칠 때 와리가리 칠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은 어떤 청중의 반응, 내지는 청중이 할 질문, 내지는 뭐 분석,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건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첫 스타트가 얘일 가능성이 높죠. 화작하시는 분들 혹시 독서론부터 안 푼다면 화작부터 보통 푼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화작 35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국어 첫 번째 문제이자 수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읽고 얘를 잘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시험 때 딱 긴장하면 처음에 막 급하게 읽혀요. 그럼 눈은 여기 있는데 막 지금 막 눈은 여기인데 막 머리는 막 아직 여기 있고 막 머리에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래도 니네가 이 틀에 익숙해져 있으면 기계처럼 움직이면 내가 시험 때 조금 긴장해서 덜 읽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익숙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차분하게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는 건 많이 다르다. 근데 사실 이 시기쯤이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성찰하시고 지금 들은 거를 꼭 나중에 기초 분석할 때 확인해 봐라. 실제로 이번 6평에도 발표였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문제입니다. 그 38, 40에다 별표 쳐놓고요. 결국 이제 화법 플러스 작문이죠. 이런 걸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융합형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융합교육 과정이니까. 얘는 결국 뭐가 문제냐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시간이에요. 그래도 얘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버벅여도 앞으로 가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 융합형 세트에서 시간이 확 늘어져요. 제가 수필복합이나 가나지문에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문제를 푸는 리듬. 딱, 딱, 딱 이 느낌으로 가다가 여기서 딱 하고 늘어지면 니네가 시험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많이 걸렸냐 오래 걸렸냐가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확 늘어지는 느낌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화작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42번까지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부터 긴장을 확 잃어버리고 몰입해서 쫙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지문이 주로 이제 화법, 나지문이 작문 이렇게 되거나 내지는 이제 가지문이 작문이고 나지문이 화법 이렇게 되는 경우 딱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일상언어로 좀 바꿔보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서 글을 썼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을 썼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두 유형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익숙하냐면 얘가 좀 익숙해서 얘가 좀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좀 나름 해보면 오히려 어려울 때는 얘가 조금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게 이게 좀 덜 익숙해서 그래요. 얘가 훨씬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편입니다. 이 경우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읽고 다 처리하진 않죠. 보통 이제 가를 읽고 나서 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보통은 이제 한 38, 39번 되죠. 그리고 나서 나지문을 읽는 순간이 융합형 문제, 즉 결합형 문제가 나오는 거 있죠? 그때 우리가 나지문을 힐끔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주로 40번이나 41번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에 딸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41, 42 이렇게 가는 구도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시간이 어디서 늘어지냐면 여기서 늘어지죠. 얘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얘는 가랑 나를 연결해야 하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시선 이동이 많아집니다. 이 멘트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능국어는 원래 오픈북이니까 그리고 특히 화작은 와리가리 치는 게 맞는데 시선 이동이 많으면 첫 번째 생각이 많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 이동이 많으면 실수할 여지가 커져요. 그래서 니네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 보통 확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답은 골라도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풀 줄 아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화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는 일방향적 말하기였잖아요. 얘는 이제 양방향적 말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교육과정상 양방향적 말하기는 보통 토의 토론 내지는 조금 어려운 건 협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니네가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자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 말하기죠. 대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걸 쫙 쓴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좀 진행되는 거고요. 작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아예 딱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여러분들 그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 게
보통 교과서가 이제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일상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게 결국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사실은 교과서 목차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교과서 목차를 좀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뭐 글쓰기인데 글쓰기의 종류가 있어요. 뭐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설득과 주장을 위한 글쓰기, 자기 표현을 위한 글쓰기, 뭐 일기 같은 거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작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두 번째는 설득과 주장을 위한 보통 글쓰기. 물론 자기 표현이라는 글쓰기도 나오지만 일기 같은 건 우리가 좀 수월하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통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는 설명문 내지는 뭐 논설문 뭐 정도가 될까요? 근데 이제 설득이나 주장을 위한 글쓰기는 보통 이제 건의문이라든지 니네 이거 많이 볼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건의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간단해요. 작문이 두 개 나오죠. 그러면 거의 대다수입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대화를 나누고서 예를 썼다 하면 보통 설득이나 주장에 대한 글쓰기가 보통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가 사실은 마지막 단독 장문 세트로 들어갑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하나는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틀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근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기출분석을 했으면 좀 눈치가 채져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교육과정과 엮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정리할게요. 38에서 40일은 중요하다. 왜? 여기서 시간이 늘어지면 안 된다. 그 늘어지는 가장 주범이 보통 융합형 문제. 가를 하고 나서 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한 나의 일부이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가 문제다. 근데 아무튼 첫 번째 단독 지문은 일방향적 말하기라면 화법 같은 경우는 얘는 양방향적 말하기고. 그러니까 사실 글을 읽을 때도 토의 토론이나 이게 양방향이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문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다. 정보 전달 아니면 설득 주장인데 하나가 정보 전달이면 하나는 설득 주장. 근데 보통 나지문이 예를 들어 융합형에서는 보통 설득과 주장이 여러분들 장문이고 단독형에서는 정보 전달이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3에서 45 장문 유형입니다. 아예 제가 5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게 보통 5가지 유형인데 하나씩 좀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쭉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가 글쓰기 전략 내지는 방식 내지는 글쓰기 계획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글쓰기 방법이든 글쓰기 전략이든 방식이든 계획이든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으로 풉니다. 그냥 단순 일치예요. 와, 리, 가, 리 이렇게 풀게 돼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얘가 문제죠? 자료 활용 문제입니다. 여기다 별표를 칠게요. 보통 이제 무조건은 아니지만 45번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화장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야. 시선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문도 봐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선지도 봐야 되고. 근데 얘한테 일단 중요한 거 순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이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글쓰기입니다. 근데 이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 조건이라는 게 있고 내용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게 돼 있냐면 빠른 조건으로 지우게 돼 있습니다. 형식 조건으로 칠 수 있는 거 툭툭 쳐놓고 내용 조건으로 툭툭 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고쳐쓰기 유형이 있는데 얘도 여러분들 1대1 대응으로 풀면 됩니다만 이 1대1 대응과 이 1대1 대응은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1대1 대응은 선지를 보고 그냥 지문 돌아가는 약간 쉽게 말하면 일방향적 1대1 대응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와 지문을 약간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1대1 대응일 수 있습니다. 일방향일 때도 있고 쌍방향일 때도 있고 좀 비교를 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끔 나오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제 반박. 이 글에 대한 반박. 여기까지. 이제 반박은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장문 단독 유형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융합형까지 장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요 5가지 유형 중에 서너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출을 제가 이 귀납에서 연역으로 도출한 거고 요 정도는 좀 알고 그래도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어쨌든 틀과 문제에 익숙해지면 여기에 또 대응하는 방법이 또 생길 거고, 내가 어떤 유형이 특별히 약해요. 그럼 그걸 좀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너희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을 좀 제안합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기출분석. 그래서 제가 기출분석 방법을 제안할게요. 몇 개년을 돌려요 하면은 화작은 여러분들 2014부터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쫙 돌려주면 좋은데 너무 멀어요 하면 5개년, 4개년만 돌리지 마시고 그냥 10개년 정도를 한꺼번에 싹 다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만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푼다고 하면 답만 고르는 식으로 이제 답 고르고 오답하는 식으로 하는데 모든 선지를 아예 OX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1문제짜리 여러분들 보통 화작이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11개의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55개의 OX를 다 따진다. 모든 선지의 OX를 다 따져서 이걸 하다 보면 선지 판단에 익숙해지겠죠. 제가 틀 잡아줬잖아. 문제 유형도 잡아줬잖아. 그럼 이거 익숙해진 거에다가 선지 내용까지 익숙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선지를 다 따져본다. 근데 이 짓을 하다가 내가 OX가 틀리는 선지 내지는 헷갈리는 선지, 얘네들은 스스로 피드백을 정확히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뭘 뭉개서 그런 거야. 뭘 뭉갤 거냐면 보통 지문이나 선지를 뭉개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경향성인 어떤 선지를 내가 어려워하는 거 이걸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만 고르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10개년 이상의 화작 현재 있는 기출을 다 돌릴 건데, 다만 이제 그 짓을 하다 보면 첫 번째 틀도 익숙해지고 문제도 익숙해지겠지만 아예 선지까지 익숙해지더라. 그래서 모든 선지 OX를 다 따진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의문이 남거나 좀 헷갈리는 선지들은 전부 다 뭐한다?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밑줄 쳐놓고 내가 뭘 뭉갰을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이게 쌓였을 때 아마 장담합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이 빨라질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뭘 뭉개는지를 알게 되니까 훨씬 정확해질 거예요. 이거부터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사설을 풀든지 교육청을 풀든지, 저는 사실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수업의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올해 수능 때 화작을 틀리지 않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떠든다고 그게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공부 방향성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